네, 안녕하세요. 김용승 관사입니다. 자, 이제 3과목, 3과목입니다. 3과목은 화물 관리고요. 보세화물 관리죠. 자, 1과목,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큰 틀에서 특히나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구역이라는 그 이제 구역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물 관리로서 화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 구역으로 들어오는 요 화물. 그래서 화물이 이제 반입되고 반출되는 뭔가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는 것이 우리 3과목이죠. 자, 그런데 이 3과목은요. 많은 분들이 1과목, 2과목을 배우고 오시면서 여기 딱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과목이나 2과목은 어떤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특징은요. 일단은 원칙적인 거, 큰 흐름, 큰 줄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해 놓은 게 법이라서요. 법을 공부할 때는 뭔가 내가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뭔가 큰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데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니라 법 내용은 거의 없어요. 3과목은 고시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하면은 법 밑에 굉장히 이제 하위로 들어가 있는 실무적인 어떤 행정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게 고시입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런데 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청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보세사 과목의 고시는 관세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무적이고 엄청나게 디테일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법을 배우다가 고시로 딱 넘어오신 분들은 아니 뭐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많고 디테일하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고 어떤 재미가 뚝 떨어지고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의욕이 상실된 게 아니고 고시의 특성상 너무나 이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출항 전에 어떤 것을 이제 제출하게 만드는데요. 출항 30분 전까지 제출한다. 이런 것들조차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어떤 고시 지금 내용의 특성이다 이겁니다. 3과목에서 배우시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예요. 3과목은. 자, 일단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와 동시에 뭔가 내가 암기를 하고 강의와 동시에 이 내용을 마스터하고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집중력을 빡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스타일의 공부하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과목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의 특성상 강의 시간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큰 줄기, 큰 흐름만을 일단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게 익혀 놓으시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들, 당연히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일단 책에 메모만 해놓으시고 이거를 암기하려고 너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도요. 인물화, 인체화를 그린다고 치면은 일단 처음에 이것을 그 도식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밑작업을 딱 해놓은 다음에 눈동자라든가 이제 머릿결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완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물화를 이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 들을 때는 밑그림만 그려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독학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챙겨가시는 그런 공부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 여기 3과목에서만큼은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3과목의 어떤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3과목은 첫 번째로는 보세구역, 웬만하면은 보세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화물의 반출입이에요. 화물이 반입될 때 뭐 신고하고 반출될 때 어떻게 되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물이 이제 선박에 실려가지고 입항해서 이 화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 네. 그 다음에 화물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선박에 실려가지고 나가는 과정. 그래서 입출항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 입출항의 화물의 이동이죠. 입출항 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보세 운송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세구역에 있다가 화물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제 이동할 때 보세구역 간의 보세 화물이 이동하는 절차는 보세 운송에 의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그러한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과목을 좀 대해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상황 중에 실제 화물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물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이 화물의 실제 이동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화물이 이동함에 따라서 세관에 적재 화물 목록이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예요, 데이터. 두 번째는 적재 화물 목록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화물의 이동에 따른 세관의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관에다가 이것을 신고하게 되죠. 신고, 보통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일치시켜야 돼요. 그게 이 3과목의 진정한 골자입니다. 화물의 실제 이동과 그 다음에 화물의 데이터인 적재 화물 목록과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세관의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3과목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마스터하기 위해서 3과목을 배운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세사를 따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 보세사가 되시면 자, 1과목,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실무에서는. 너무 이게 굵직굵직하고 너무 이게 법은 좀 원론적인 거를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그게 1, 2과목이고, 그 다음에 4과목 같은 경우에는 AEO를 배우시게 되는데 이 AEO는 사실상 보세사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관리와 이제 관세 벌칙인데요. 벌칙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게 나오는 게 벌칙이죠. 그래서 우리 보세사로 근무하면서 평생 뭐 징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벌칙 부분은 평생 이게 우리 보세사로서 경험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반출입에 따라서 뭐 신고해라 이런 규정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보세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정말 일상적으로 겪는, 숨 쉬듯이 겪는 그런 것을 이제 3과목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제일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제일 중요한 과목은 우리 3과목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OT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1강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